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야간 축구 경기들이 있는데 잘 가보도록 합시다. 경기도 많고 뭐 갈만한 경기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, 근데 중요한 건 뭐 다 들어오진 않겠죠. 물론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분석했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가보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면은 어제 경기가 뭐였나 기억이 안 나나.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경기도 이 농구, 배구, 뭐 승패 라인도 다 잘 맞았어요. 항공, 현거는 둘 다 많이 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한 팀은 많이 또 못하고 일반 승만하고 할까봐 그냥 저렇게 가져갔는데 뭐 상관없었네요. 둘 다 뭐 많이 해줬고, 그다음에 LG 경기도 이겼고, KT 경기는 뭐 생방송에만 말했지만은 저 배당이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스는 오래 쉬고 똑같은 매치업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더 배당을 더 주는 게 말이 맞나. 아무튼 그러면서 뭐 KT가 연장 가서라도 이겨줬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밀란 부상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엘라스는 지금 찍을 수가 없죠. 나름 뭐 올 시즌 아직까지 무승부가 없는 남자의 팀, 그래도 승패 갈린다 생각하면 밀란이 맞고, 또 지로나는 뭐 지로나는 좋아 보였어요. 그래도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지로나가 뭐 최근에 못 이기긴 했으나 강팀과의 대결도 많았고 그 외의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경기력도 올랐고 뭐 공격 앞선도 다 거의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, 그리고 미넨 경기도 뭐 충분히 뭐 오늘은 때려잡을 만하지 않나. 케인의 이제 복귀 소식도 다 알려드렸고 뭐 핵만까지 했네요. 5대1이었나. 라이프치 더럽게 못하긴 해요. 아무튼 그렇다. 뭐 연도색은 좀 아쉽고, 그래서 뭐 어제는 별점이 잘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오후 경기가 좀 눈물이 나긴 하네요. 오카 이 벌레들 진짜 4세트 가서 진짜 오버 뜰 줄 알았는데 연달아 도대체 몇 점을 쳐주는 거야. 거의 뭐 GS급이네, GS급.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. 고려대 화생공이요. 화학생명공학과인가? 고려대시면은 뭐 이거 안 해도 공부 열심히 하시가지고 부자 되면 되지. 자, 첫 번째 경기 할게요. 입스위치. 고려대인데 그 다른 캠퍼스인가요? 본캐 본캠 아닌가? 자, 요 경기 일단은 아남이요. 저 서울 안 살아서 잘 몰라요. 아무튼 그렇다. 입스위치 팀 내 득점 1위인 이제 델라비 오늘 빠지죠. 그 다음에 기존의 디앙제브 계속 빠져있고,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축 키퍼인 닉포프 빠져있고,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조엘링턴이 빠집니다. 그래서 뭐 전력적인 누수가 한 명씩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더 타격 있는 거는 입스위치죠. 세상 팀 내 뭐 득점 1위가 빠지는 것도 당연히 크고, 오늘 또 버티는 형식의 축구를 해야 되고, 반대로 뉴캐슬이 원정 성적은 좀 미궁이긴 해요. 솔직히 뭐 작년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, 거기다 이제 주중에 뉴캐슬이 컵 경기를 소화했잖아요. 근데 컵 경기에서도 라인업을 봤을 때 힘을 좀 실었거든요. 주축들을 거의 대부분 투입했다. 저번에 이제 공지사항에도 제가 적어드렸잖아요. 뭐 지난 이제 경기들 봤을 때 제가 약간 복귀 형식으로 다 적어드리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체력적으로 거슬리긴 하나, 그래도 입스위치가 뭐 주포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경기력이 지금 엄청 좋아서 뭐 살아날 것 같다 이런 뭐 기미도 솔직히 없어요. 내가 봤을 때는 뭐 입스위치랑 사셈이랑 뭐 같이 손잡고 다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, 단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하나, 근데 그래도 뉴캐슬이 최근에 골문도 좀 터지고 있고 뭐 체력적인 변수 그게 좀 걱정되긴 하나, 그래도 뭐 요거는 뉴캐슬 승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. 그냥 승패 라인이 더 좋아 보여요. 그 다음에 이제 크펠 대 아스날. 크펠은 뭐 주축 수비수인 무노즈 빠지고, 그 다음에 에제가 결국에는 눕방했네요. 이제 지난 경기도 약간 부상 달고 뛰었는데 결국에는 눕방했어요. 일단 와튼 뭐 계속적으로 빠져있고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,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베나이트 정도 빠져있고, 그 다음에 진첸코 뭐 미정, 이제 대부분 아스날에 돌아왔어요. 이거 리벤지 매치죠. 리턴 매치. 그때는 이제 아스날 홈에서 했고,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크페 홈에서 한다. 그럼 요 경기는 이제 포인트가 있죠. 지난 경기를 생각해봤을 때 아스날이 뭐 당연히 뭐 로테를 돌릴 거라 예상했고, 크펠도 물론 그게 8강이었나? 좀 비중을 뒀다면은 좀 주전들을 좀 쓸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뭐 그냥 거의 다 돌렸죠. 그래서 아스날은 로테, 그리고 크펠은 거의 그냥 대폭 주전을 돌렸다.
그럼 체력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. 그리고 아스날이 요새 좀 살아나지 않았던 제수스가 해트트릭까지 했다는 거. 오늘은 아스날은 당연히 주전들이 다 튀어나오겠죠. 크펠은 뭐 또 튀어나올 수 있겠거나 뭐 나와도 체력적인 문제, 그리고 부분적인 로테 돌리면 더 믿을 수 없고, 거기다가 크펠이 원정보다 오히려 홈에서의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점도 뭐 추가가 되기도 하고. 근데 또 그런 건 있죠. 이런 이제 단기간 안에 이제 똑같은 팀을 만난다. 뭐 홈과 원정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똑같이 홈과 원정이 같을 때.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한 체감상으로 한 7대3 정도 느낌으로 같은 결과가 잘 안 뜨긴 해요. 근데 뭐 항상 말하지만은 좀 강대약 이런 팀들이 붙으면은 이 3 중에 속하는 게 이런 느낌이죠. 그리고 최근에 그 경기도 있었죠. 라치오랑 누구랑 했었노? 나폴리였나? 그것도 이제 리그 있었고 코파 이탈리아 했었는데 둘 다 라치오가 이겼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솔직히 조건적인 부분이 아스날이 전혀 오늘 경기에서는 밀릴 부분이 없거든요. 단지 이제 그런 리턴 매치가 결과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, 이거는 뭐 아스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볼게요. 언더 보는 이유는 아스날 혼자 골 벌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슈트트 대 이제 장크트. 슈트트는 뭐 미드에 가라조 빠져있고 추가적으로, 그 다음에 기존 부상자들 뭐 루엘링, 온다브 뭐 등등등 빠지고, 장크트도 뭐 똑같이 기존 부상자들 빠집니다. 슈투트가 뭐 지난 이제 영보이스전 그때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뭐 그거 못 이기면 이제 챔스도 힘들어진다 말을 해드렸는데, 결국엔 이기면은 뭐 두드러 패지 않을까. 잘 이겨줬고, 근데 그 전까지도 이미 슈투트가 뭐 골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잘 터졌어요. 물론 루엘린과 이제 운다브의 빈자리가 좀 크긴 했으나, 그래서 지속적으로 골 잘 박아놓고, 물론 이제 수비적인 요소에는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어요. 근데 상대 장크트는 뭐 솔직히 하위권 팀들 중에서도 막 치고받고 하는 팀도 있고 그냥 수비적인 부분으로 이제 먹고 사는 팀인데, 얘는 딱 수비적으로 그 먹고 사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수비가 좀 허약하긴 하나, 근데 뭐 장크트가 뭐 엄청난 골 폭격을 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, 반대로 슈트트가 뭐 장크트의 뭐 수비적인 뭐 전술을 쓰긴 하지만은 그걸 못 뚫어낼 것 같냐. 글쎄요, 최근에 멀티 득점 이상씩 거의 뭐 3점씩 박아주는데 뚫어낼 거라 봅니다. 그리고 올 시즌 뭐 나름 장크트가 뭐 원정에서 아직까지 뭐 무승부가 없다는 점 생각하면은 슈트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당연히 오버 보고.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, 조합이 최고찡. 저분 왠지 그분 같은데, 통영컵 만감부 맞나요? 왜 이렇게 아이디를 자주 바꾸노? 그분 아닌가? 다른 분인가? 맨시티 경기는 아까 오후에 했습니다. 그분 아니에요. 음, 오후에 했어요, 오후에. 그래서 따로 말 안 해드려요. 아, 홀스타인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, 요 경기. 일단은 둘 다 뭐 수비 쪽에 주축 하나씩 빠집니다. 하나씩. 뭐 그런 부분. 그리고 기존 부상자들 빠지고. 참고로 유튜브도 안 올라가 있어요. 오후 경기는 이제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따로 주말에는 영상 안 올려요. 그래서 구독자 게시판에밖에 없다는 거. 기존 부상자밖에 없고, 홀슈타인 뭐 요 팀 뭐 어떻게 찍어요?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 LAD 비지의 이제 알메르 시티 같은 인간들,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헐 시티 같은 애들. 뭐 어떻게 찍어요? 찍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. 물론 그건 있죠. 우리 이제 아웃국 씨도 보면은 원정에서의 승률이 뭐 패급 그 자체 아닙니까? 0승 2무 4패, 1승도 없다는 거. 근데 그래도 아웃국이 홀스타인보다는 뭐 득점 면에서라든지 수비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딸릴 데이터도 없고, 엄청난 대량 뭐 부상자가 많이 나왔냐 그것도 아니고, 앞선도 살아있고, 뭐 오늘 원정에서 첫 승을 한번 할 만한 찬스지 않을까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홀슈타인이 1승도 못했다면은 반대쪽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또 노리긴 한데, 근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아웃국이 뭐 나름 배당도 2배 넘기도 하고 첫 승 한다면 오늘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일정 봐도 원정 오니온 베를린, 서워도 준치 홈에서 강자, 그리고 브레멘 원정 좀 빡세거든요. 그래서 원정 1승하면 여기가 맞지 뭐. 아웃국 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. 뭐 홀슈타인 혼자서도 뭐 오버 내는 팀 아닙니까?
맨시티는 못 봤나요? 그 제가 표 오늘 남은 거 다 보내줬잖아요. 안 보내줬나? 한번 볼까? 잠깐만요. 그 나머지 표 보내드렸잖아요. 그 언어번은 안 보냈는데 언어번 오버 보세요. 그냥 오버. 맨시티 제일 궁금해. 그럼 일찍 일찍 좀 오세요.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. 오버 보세요. 오버. 그러면 오버 보세요.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할게요. 다섯 번째는 이제 레버 대 프라이. 레버는 보니페이스 미정이고 호프만 뭐 그대로 결장. 그냥 뭐 보니페이스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몸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진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도 시크 있으니까 상관은 없고, 레버가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죠. 그래도 그 저번에 뭐였노, 아무튼 뭐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연승 달리면서 분위기 올라왔고, 그 다음에 챔스 경기에서도 인테를 상대로 극적으로 또 이겨주면서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는 부분. 반대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도 뭐 나쁜 팀은 아니죠. 순위권을 봐도 뭐 중상위권 팀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얘네들도 약간 혼발을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기도 하고, 레버가 뭐 작년 올해 뭐 맞대결 했을 때도 뭐 스코어 상으로는 1점차 승부들이 많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력은 항상 좀 좋았다, 얘네 상대로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배당이, 레버가 아무리 뭐 좀 강팀이긴 한데 그래도 뭐 분위기 올랐으니까 이 정도 준 거겠죠. 그래서 뭐 레버승 볼게요. 그래도 이거. 그리고 뭐 기존점 대비는 당연히 뭐 오버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할게요. 여섯 번째 제노아 대 이제 나폴리인데, 뭐 제노아 뭐 기존 부상자 앞선에 조금 있고, 그 다음에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비수 본조로노 정도 뭐 결장 중이죠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물론 제노아가 우리 그 얘가 전 감독이 누구였노? 질라르디노였나? 누구였노?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노. 아무튼 뭐 걔 나가고 이제 비에라 감독 났잖아요. 파트리크 비에라. 요 인간이 들어와갖고 최근에 성적들은 괜찮죠. 뭐 지지 않는 경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. 물론 여전히 답답한 거는 득점에 대한 기대치. 물론 칼리아리전 두 골 받고 오디전 두 골 받긴 했으나 나폴리는 근데 걔네들보다 수비력이 훨씬 더 탄탄데스 팀 아닙니까? 올 시즌 이제 세리에 봤을 때 뭐 실점 최저 실점 팀 아닙니까? 피오랑 더불어서. 그런 거에 봤었는데 더더욱 오늘 골에 기대치는 없어요. 근데 버티는 능력은 좀 좋으니까. 반대로 나폴리는 뭐 코파 이탈리아도 두드러 맞고 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챔스도 아니고 유로파도 안 하고, 뭐 체력은 짱짱맨이기도 하고. 근데 이제 뭐 나폴리가 생각보다 치고 나가질 못하죠. 오히려 뭐 챔스 뛰고 있는 아탈보다도 점수가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. 근데 제노아가 수비적인 부분 탄탄하지만은 나폴리 콘테 감독이 예전에 그 뭐고 EPL 시절 있잖아요. 그때 이 비에라 감독이 크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맞대결했을 때도 감독 간의 뭐 상성적인 부분에서 전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갔고, 오늘도 체급상으로 제노아가 당연히 나폴리보다는 스쿼드 면도 떨어지고 약간 비슷하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저 경기는 또 제노아가 또 홈에서 0승이거든요. 0승팀. 근데 나폴리를 잡으면서 1승을 챙긴다.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저기 나중에 가면 파르마랑 경기 있거든요.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 경기는 나폴리 승 보고 당연히 이 경기는 언더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물 한 잔 마시고, 일곱 번째는 레체 대 라치오. 일단은 뭐 레체 쪽에 이제 기존에 뭐 주전 수비수 라인 두 명 빠지고, 라치오는 여전히 뭐 베시노 정도 빠지고. 라치오 좀 화가 나 있죠 지금. 인테르 상대로 그래도 요새 좀 잘 나갔는데 6대0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. 좀 딱 빨렸거든요. 화가 났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는 레체, 지금 기점을 봤을 때 만만치 않아요. 물론 이제 로마한테, 우리 이제 소방수 그 라니에리 감독 있는 이제 로마한테 원정 갖고 거의 아무것도 못 토상,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제 졌거든요. 4대1로. 근데 그것 빼고 경기들은 뭐 몬차전 뭐 이기고, 유벤전 비기고, 그 다음에 뭐 베네치아전 이기고, 엠폴리전 비기고,
뭐 그랬거든요.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말한 팀들 영양가들이 없잖아요. 물론 이제 뭐 유벤 강팀이긴 하나 요새 좀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뭐 엠펄리도 틀어 막는 건 잘하긴 하죠. 근데 뭐 그렇게 뭐 강팀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. 오히려 이제 로마한테 그 떡 발린 부분. 라치오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. 그리고 오늘 경기를 이제 라치오가 또 리그 경기인데 뭐 비기거나 지고 간다. 그러면 잘하면 3연패도 빠질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 다음 경기가 아탈과 이제 물론 라치오의 홈이긴 하지만은 아탈과의 경기가 있고 그 다음 경기는 또 로마 더비가 잡혀 있거든요. 오늘 못 끊어내면 최소한 4경기 동안 못 이기면은 순위가 점점 미뤄질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여기서 끊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레체가 뭐 초강력 팀도 아니기도 하고 최근에 뭐 잘 지진 않긴 하지만 영양가들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. 결국엔 레체는 버틸 것 같은데 라치 혼자 골 폭격할 것 같아요. 꼭 이러면은 또 저번처럼 그때 유벤 컵 경기였나? 그때도 뭐 혼자서 막 오버 떴죠. 막 4골 5골 박을. 아무튼 그래요. 그런 느낌. 어느 번은 뭐 패스 하시던지.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빌바오인데 오사수나 쪽에는 주전 수비수인 카테나 빠져있고 그 다음에 어시왕 우리 사라고사 여전히 빠져있네요. 빌바오는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. 다 뭐 풀핏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. 오늘 경기다. 물론 이제 오사수나라는 팀 자체 무시는 못하죠. 그래도 뭐 중위권 정도 이제 유지 중이기도 하고 최근의 경기들에서도 뭐 강팀인 뭐 레알 정도한테 진 거 빼고는 나머지 경기들은 다 그래도 좀 찝밥 팀들이긴 하지만은 그래 비비거나 이기는 그런 경기도 많이 보여줬다. 상대 빌바오 홈바오가 아니죠. 홈바오가 아니니까 당연히 배당이 이 정도 받는 거겠죠. 근데 오늘 봤을 때 저는 이 배당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지 않나. 뭐 딱히 결정적도 없고 주중에 유로파를 뛴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경기 말했잖아요. 빌바오랑 알라베스 했을 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빌바오가 괜찮아 보이긴 한데 배당이 좀 높은 감도 있고 근데 비겼잖아요. 아마 내가 그때 이거 무승부 줬지 않나? 맞죠? 무농사 로또 추첨에 이거랑 EPL 경기 하나 줬는데 그거는 졌던 걸로 아는데 누가 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솔직히 이상하진 않죠. 상대가 또 오사수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4연무를 캐고 있는 오사수나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통산적으로 5연무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 경기는 저번에 한번 이제 이상한 쇼를 한번 했으면 됐지. 오늘은 비바오가 뭐 크게 뭐 이상한 부분도 없고 딱히 문제될 부분 없고 물론 오사수나가 올 시즌 홈에서의 패배는 딱 1패밖에 없죠. 베티스 상대로.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당연히 이런 리스크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생각보다 빌바오가 뭐 원정이긴 하지만 오사수나 상대로는 또 잘 이겨준 적도 많죠. 오히려 무승부의 비율들도 잘 없고 그리고 당연히 오버 볼게요. 브라이턴인가? 그런가. 기억력 좋네요. 바셀 대 꼬마는 안 할게요. 제가 바셀 대 꼬마는 아까 내가 분석하다가 깜빡 놓친 게 있어가지고 뭐 다들 아시다잖아요. 야말 없으면은 뭐 바셀 못 갑니다. 원래 바셀 좀 생각했는데 근데 야말이 없네. 그러면 못 가지. 야말 없을 때 승률 거의 뭐 10% 되나? 10%도 안 되잖아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고헤드 대 브레다. 해외 그냥 그거죠. 야말이 안 나오니까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런 이제 막 해설하는 분들 아니면 캐스터라든지 막 준비해 오잖아요. 그때 말하는 거 보면 야말 없을 때 승률이 몇 퍼센트였노? 한 10% 됐던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렇다. 꼬마 2프렌이요. 2프렌 배당 몇인데 1.25요. 뭐 2프렌 가면 되겠죠. 뭐. 근데 저는 안 갈게요. 딴 거 갈게요 그냥. 그럼 꼬마 2프렌 가면 되겠죠. 2프렌 1.25 배당. 네, 저는 저거 갈 바에 그냥 딴 거 간다는 말인데 뭐 확률적으로는 높겠죠 당연히. 그 다음에 이제 고헤드 대 이제 브레다인데 일단은 브레다 쪽에 오늘 주전 풀백 그 다음에 주전 센터백 부상으로 빠지거든요. 거기다 서브 하나 빠지고 일단은 뭐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헤드는 딱히 없고
최근에 성적을 봐도 뭐 고헤드가 더 낫고 득점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 다 우위를 가져가는 건 맞다. 근데 이제 고헤드의 배당이 마음이 좀 안 들긴 해요.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. 거기다 심지어 고헤드 이글스가 저번에 제가 말했죠. 스파로테 경기, 홈에서의 경기다, 컵 경기다, 분위기 안 좋다, 최소 안진만 할 수 있다, 역배다, 프렌 됐잖아요. 그 경기 또 그 연장까지 가서 그 경기로 치렀단 말이죠.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요소가 갈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. 위에 그 브리로어 경기 좀 생각나긴 하는데 그래도 통산적으로 이런 좀 의문의 배당을 주면 잘 들어왔던 경기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부상적인 이슈랑 생각하면 그래도 요거 고에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당연히 오버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알메러스 시티 대 헤이렘베 뭐 요것도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그 아까 홀슈타인 뭐 알메러 어떻게 가요 반대로 근거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배당이 이게 헤이렘베가 좀 너무 높아 보이는 감이 있긴 해요. 그래도 최근 경기는 나배드 아닙니까? 뭐 빌럼 상대로도 이기고 뭐 호벤 상대로도 이기고 이럴 때 꼭 통수 한번 치긴 하는데 물론 이제 헤이렘베가 원정 성적이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뭐 배당이 높을 수도 있긴 하죠. 그리고 올 시즌 아직까지 뭐 원정에서 무승부도 없고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좀 거슬리긴 한데 뭐 최근 성적 보고 뭐 생각하면 그래도 헤이렘베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뭐 고배당용으로 찍어보세요. 고배당용 뭐 모아서 가는 거 찍던지 아니면 그냥 뭐 햄무 찍고 튕구던지 뭐 아니면 뭐 그렇지 그냥 저건 볼 수밖에 없잖아요. 저거 알메로 어떻게 보노. 보는 근거가 없다 이가. 그 다음에 이제 헤라 대 이제 흐로니언인데 일단 헤라 뭐 딱히 결정은 없어요. 흐로 쪽에는 이제 주전 미드 하나 빠지고 수비수 하나 빠지고 서브 하나 빠지고 뭐 결정적인 부분은 여기가 또 마이너스고 둘 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. 뭐 주중에 이제 컵 경기를 돌렸거든요. 근데 뭐 헤라클레스도 뭐 부분적인 로테 돌리고 흐로니언도 이제 알크만 상대로 부분적인 로테 돌리고 둘 다 부분적인 로테 돌렸어요. 근데 뭐 헤라클레스의 지금 경기력이 뭐 최근 뭐 한 6경기 뭐 그 연장 가서 이기지 않았나 헤라클레스가 이긴 했는데 정규 시간 내에 이긴 경기는 6경기 동안 없거든요. 반대로 흐로니언은 뭐 빌런전 이기긴 했으나 뭐 홈에서의 경기였죠. 뭐 흐로니언 지금 원정에서 몇 연패고 6연패인가 7연패인가 하지 않나. 그냥 올 시즌 뭐 시작하고 나서 한 번 비긴 거 빼고는 다 지고 있거든요. 얘네도 마찬가지 갈 수가 없잖아요. 근거가 없다. 그리고 둘 다 이 경기는 컵 경기를 소화했고 둘 다 부분적으로 해서 돌렸고 그 다음에 뭐 스케줄을 봐도 헤라클레스는 홈에서 연전 반대로 네이메어는 원정의 원정 안 좋죠 조건이. 그래서 뭐 헤라가 뭐 배당이 2배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 경기는 뭐 찍어 볼만 하죠. 이 경기는 헤라클레스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봐야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뭐고 13번째 경기. 뭐 하나를 안 한 것 같다 내가. 뭐 하나 안 한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표에 내가 13경기, 아니 내가 번호를 잘못 적었나? 보자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둘. 아닌데 내가 뭐 한 경기를 더 했는데? 잠깐만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둘. 12번이에요. 그래요. 뭔가 이상하다 했다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이 경기도 그 헤이렌베처럼 거슬리는 부분은 하나죠. 솔직히 지금 세필드 유나이티드 뭐 챔피언십의 황태자 아닙니까? 수비력도 좋고 득점력도 나쁘지 않고. 근데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이 경기도 좀 배당이 생각보다 좀 높긴 하죠. 높긴 하다는 거. 지금 카디프 시티 뭐 최근에 이긴 경기들이 없잖아요. 근데 또 이 경기를 그래도 보는 이유는 그거죠. 뭐 물론 오늘 무승부가 뜰 수도 있긴 한데 카디프 시티가 아직까지 홈에서 경기했을 때는 무승부가 없죠. 그래서 뭐 무승부 노려보실 분은 뭐 한번 잡아보세요. 지금 챔피언십 팀들 중에 홈에서 무승부를 안 캔 팀은 한 팀도 없어요. 카디프 빼고는. 그래서 승패로 갈린다 생각하면 세필드가 카디프한테 물론 따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인간들이 갑자기 세필드를 잡고 이긴다. 뭐 재수없다 생각해야지 뭐. 그래서 그냥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오버 보고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딱 요정도 할게요. 요정도 하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
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